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백오 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오 신도시 탁수 발생 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백오 신도시 내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상수도 탁수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은 우선 백오 신도시 상수도 간 공사 추진 사항 및 관리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백오 신도시 탁수 발생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조사활동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소관 부서장의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면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스마트시티 사업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평생교육원장, 행정국장, 백오 사업과장, 상수도 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균형발전과장, 도로정비팀장, 전 누수방지팀장, 도시개발팀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스마트시티 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시흥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이충목.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도시주택국장, 환경국장, 백옷사업과장, 도시개발팀장, 도로정비팀장을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우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증인회에 추후 위원님들의 기술적인 내용의 자문, 조언을 위해 상하수도 기술사 최명식 방책인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련 전문가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의원의 보조자로서 직접 조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접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옷 사업과장 나오셔서 백옷 신도시 상수도 간 공사 개요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옷 사업과장 김정수입니다. 백옷 신도시 상수도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사 사업 개요입니다. 상수도 공사는 109, 209 조선공사와 병행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서 공사 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전체 면적 490만 제곱미터 중 109 295만 제곱미터, 209 195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사 금액은 109 약 79억 8천만 원, 209는 약 39억 7천만 원입니다.
시공사는 109 하나건설과 일신건설이며 209는 광덕종합건설, 오렌지 ENC입니다. 단지 조선공사는 109는 전체 면적의 약 60%로 공사비는 1,148억 원이며 209는 전체 면적의 40%로서 공사비는 약 607억 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상수도 관로공사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도로 하부에 설치되는 상수도 관로 설치 사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접합부에 설치되는 점검구 매놀과 이토변 등이 설치되는 사진입니다. 단지 조선공사 감리 용역은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용역 금액은 약 78억 원입니다. 감리회사는 동명기술공단, 평화엔지니어링, 천일, 대원엔지니어링 참여하였습니다. 1209 상주감리원은 준공일 기준으로 토목구조, 상하수도 등 분야별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백오 신도시 급수관로는 뒷방울 배수지에서 인입되는 주관로와 시흥 정수장에서 인입되는 비상급수관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로는 봉화로에서 103로로 연결되고 비상급수관로는 정황대로에서 101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백오 신도시는 뒷방울 배수지에서 주관로를 이용하여 급수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블럭으로 구성되어 조성되었으며 1블럭은 연구 및 도시지원 시설 용지와 이지도원 아파트, 한울초등학교가 해당되고 2블럭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한라 1, 2, 3차 아파트, 해수울 초중학교가 포함되고 3블럭은 생명공원과 중심상업용지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4블럭은 SK, 호반 1, 2, 3차, 한신, 골드, 센텀베이 2차, 대방, 백오 초중고등학교가 해당됩니다. 5블럭은 이지 1차, 중흥, 센텀베이 1차, 백오누리 초등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2016년 12월 준공전 사전검사를 위하여 1209에 대하여 3차례 관로 수압 점검 및 수질 시험을 실시하고 2016년 11월 21일에 1209 준공에 따른 수질 검사를 상수도과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12월 말 기준으로 모든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2017년 1월 6일자로 상수도과를 포함하여 관리부서의 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서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수도과장 집에옵니다. 잠깐만요. 상수도과는 이따가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냥 저기 전반에는 지금 시공 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상수도과는 관리 분야 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하시고 일단 질의응답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 신도시 상수도간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상수도가 백오 신도시 내 1에서부터 509까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자료 제출해 놓은 것에 보면 이 상수도에 관한 부분이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PPT로 띄웠던 파일이 있죠. 예, 이거를 이제 긴급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109, 209로 나누어서 토목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지.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탁수 관련돼서 상수도 관련된 부분을 지금 그 사무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지금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PPT 자료 이거를 긴급하게 좀 제출해 주시 가능하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원상 의원. 네, 홍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그
상수도관 공사를 하시면서 공사 후에 지금 하자가 좀 발생이 많이 됐죠. 예, 일부. 네. 네. 그 이음부 누수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음부 누수 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이 됐어요? 건수는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가신 지 이제 얼마 되셨죠? 지금 2개월 됐습니다. 2개월이요? 네.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공사 관련해서 파악을 좀 못하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지 파악이 안 되죠? 지금 그 탁수의 그 주 원인이 사실상 공사에 저는 공사가 좀 부실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음부 조인트 부분이 탈락되면서 누수가 발생이 돼갖고 심화가 되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그 기존에 누수가 됐었던 부분은 상수도가에서 복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의 부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배관이 이탈되면서 누수가 발생된 걸로. 그거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첫날이라 갖고 지금 뭐 파악을 지금 자료 분석이 다 안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해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이음부 누수된 것이 몇 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공사를 그래서 하자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사를 해서 이음부가 누수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공사에 어찌됐든 간에 부실 시공이 될 수 있었다. 부실 시공이었다. 근데 이 이음부 누수라고 하는 거는 공사 이후에 뭐 건축물 공사라든지 또 다른 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 분석한 게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주변 공사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침하가 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흙이 또 빨려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기존에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하자로 보느냐 이런 부분으로 질문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누수가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 원인을 규명을 하고 원인자에게 공사를 시행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시공업체에서는 자기네는 이음부 뭐 전혀 문제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음부가 돌출이 되면서 누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누수 생긴 부분이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한 것들을 한 게 있느냐 이거야. 분석을 한 게 지금까지. 지금 이음부 누수가
예. 이음부 누수가 발생이 됐어요. 그죠? 이음부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것은 전혀 공사에 부실 공사가 됐든 주변 여건에서 침하가 돼서 누수가 됐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느냐 이거. 왜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 그 건별로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원인자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인자 규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되죠? 준비하고 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유치가 어느 유치에서 어떠한 이유로다가 누수가 돼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있을 겁니다. 그게 자료가. 그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춘호 의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파악이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그 105 신도시라기면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했던 그 목적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보면 1차 109 건설이나 209 건설 목적은 다 똑같아요. 뭐 글로벌 교육, 무료 관광, 중심의 명품 도시 건설 뭐 이렇게 쭉 해서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자족 도시도 신설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사업 목적이 똑같은데 네. 자 어쨌든 2016년 12월 1일, 2018년 2월 18일, 2019년 2월 14일 이렇게 세 번에 대해서 탁수 현상이 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내부적으로 그 이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1차 사고 원인은 이음 부분 파손이라고 나와 있고 네. 다른 그 내부에 이제 퇴적된 이물질이 이제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2차도 관로에 퇴적된 이물질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3차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부유물과 관론에 접착되어 있던 토사가 부유물이 이제 탈락돼 발생된 사고로 이렇게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본연이 알기로 작년에 그 영역 결과 나온 보고서가 있었죠. 예, 상수도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그 영역 보고서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된 거죠? 시장이 보고됐습니까? 그거는 상수도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수석과 한 번 더 예. 확인을 그럼 해주시고 본의원이 작년에 그 중간에 다니는 그 영역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때 이미 1차, 2차 통해서 3차까지 사고 났지만 그 중간에 계속 날 수 있었던 이런 사고 요인들은 다 이미 집행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본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한간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 탁수에 관련돼서 보상비가 약 100억을 넘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 보상비라 하는 건 이제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 말씀하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생수라든지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상비가 지금 들어가는 그게 얼마 부분이고요. 정도 되는 거죠? 지금 2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현재까지 지금 있습니다. 보상된 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럼 취합을 지금 25억이면 하고 그게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프로테이지로? 어떤 프로테이지 보상 전체가 지금 끝났어요? 지급에 대한 부분이요. 다 끝났습니까? 지금 주민들 자료를 취합을 했고요. 네.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체크하는 부분이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어서 이미 지급된 부분이 있고 이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억 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총액이 향후까지 총액이 그렇게 25억으로 예상을 합니다. 총이 25억 정도로 예. 예상을 하고 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생수 비용이라든가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색이 변했다든가 그
정수기 필터 다 교환해주고 예. 상가까지 다 접수된 게 예, 지금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됐다는 취합은 거는 다 했고요. 네. 이런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합은 전체적으로 좀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게 다음 주 자 결론 내리면 다 접수가 끝나서 예,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25억이라는 거예요? 예, 총액이 25억으로 25억. 지금 그러면 다시 그 탁수가 발생해서 그 공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나온 거죠? 공사에 공사비. 대한 부분은 추가로 공사는 없고요. 지금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관리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그 3차 탁수가 발생했을 때 예, 그 그날 당시에 비용은 그 이미 시공 회사에서 다 그 예,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공사는 다 완료가 돼 있었고요. 네. 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취합을 한 사항입니다. 취합을 다 한 게 지금 2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간에 이제 그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3차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행정 미숙으로 일단 보면 되겠어요?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최근에 2월 달에 발생한 탁수 현상만 보더라도 박준호 의원님, 우선 지금 시공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해주시고 관리는 이따가 상수도 과장이 오시면 알겠습니다. 그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인윤 의원님. 네, 얘기해 주시죠. 과장님 이 사고가 업체 쪽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부주의로 보십니까? 그거는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수도과 직원들도 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00년 대계를 몇 년을 쓸 수 있는 상수도관을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사고가 세 차례나 났는데 지금 그게 업체 뭐 AS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공영 개발해서 이걸 전부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 현재로서는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공사 책임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마 향후에 저희가 대응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 시흥시 부자라고 공영회계 특별회계에서 이런 부주의로 인한 이런 부실 공사로 인한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나서 우리 시흥시에 이 아까운 세비를 쓴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아깝습니다. 우리 시흥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재발생되고 이런 일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상수도과에서도 물관리 종합대책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지도 감독층에서도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 차례의 탁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횟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또 상수도과장이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요. 2016년 10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차 탁수 사고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SK 아파트하고 호반 베르디움에 탁수가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 해 2017년 5월 22일 날부터 시작해서 5일간 백옷 고등학교에 역시 탁수가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골드크레스 아파트에 역시 탁수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또 역시 탁수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 5월 4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 이음부라든지 분기 누수 불량으로 인해서 또 탁수가 발생이 됐어요. 즉
시민들이 느끼는 탁수는 3번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발생된 사고는 총 5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해 주신 3가지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2가지 내용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거는 아마 상속과에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과장 예. 밖에 나갔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탁수를 느낀 거는 3번이고요. 그렇지 않고 2번에 더 탁수 발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최초 발생 시기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2월 14일이었었죠. 2월 14일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탁수가 발생이 되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일부는 느끼지 못했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신세계 아울렛 그다음에 백오 고등학교로 탁수가 유입이 됐는데 이때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데 참 답답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동원이 돼서 좀 전에 우리 박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 보고를 작년에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침 시작하면서 증인으로 왔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음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약 한 예비비로 지불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25억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공사 책임자들은 뭐 책임이 없냐라고 하니까 추후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2019년 4월 8일자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파견가 있는 전 누수방지팀장 강희준 팀장이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보게 되면 이 자료입니다. 요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자료 나온 시기는 정확치는 않아요. 정확치 않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공사 측에서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나건설하고 오렌지 ENC입니다. 1209의 주 건설사죠. 하나건설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오렌지 ENC는 광덕종합건설하고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는 4개인데 현재 2개 회사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냐면 향후 5년간 탁수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수질 관리, 탁수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재반 조치, 그리고 피해 보상 등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서의 생산자가 이 좀 전에 증인으로 나왔다가 지금 업무에 복귀한 강희준 팀장입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사업단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요거 자료 작성될 당시에 아마도 도시교통국장님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백오 사업단장님으로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자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때 당시 지금 탁수 이 문제를 의원님들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 3월달에 제가 떠났기 때문에 탁수 1차, 2차, 3차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대충은 봤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료의 작성 시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이제 추진 자료 중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객관성을 위해서 탁수 발생 원인 규명 용역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5,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완료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이후에 이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2월 14일 날 탁수가 대대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그죠? 이 이전에 5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5번의 사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제 관세 쪽도 대략적으로 끝났다. 그래서 맑은 물이 잘 공급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음.
이상 끝 이렇게 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탁스 조사 특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발 방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05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죠? 연약 집안이라고 그러죠. 매립을 한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이 105 신도시의 지금 그 수도 관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블록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고요. 일부 뭐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블록 시스템이 105 신도시와 같은 연약 집안에는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5 신도시 내 수도관이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게 과연 그 105 신도시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또 만약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수도관을 관리하는데 아까 이토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탁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이건 또 상수도가로 갑니까? 예, 관리 2017년 1월 6일 날 105 공사과에서 상수도과로 인수인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지난 2019년 2월 14일 이후에 105 신도시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예, 지금 상수도가에서 세워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4일 날 탁수 발생 이후에 지금 일부 관 세척했죠. 일부 수도관에 대해서 저기 세척을 했죠. 예, 그런 거 예. 그것도 상수도과에서 진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장님, 제가 네. 그 좀 의사진행만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지금 시공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따로 떼어가지고는 이 회의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부서와 지금 현재 관리부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까지 이제 한꺼번에 해야지 이게 지금 파트별로 해서 이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 잠시 정해를 좀 요청드리면서 시공부서하고 현재 관리부서하고 동시에 배석을 시킨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저기 조사 특위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해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에서 요청하신 대로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105 신도시 상수도관 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과장 최배호입니다. 105동 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오동 상수도 공급 통도가 되겠습니다. 백오동은 연성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뒷방울 배수지를 통하여 백오동에 일일 13,000톤의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뒷방울 배수지는 백오동, 정왕동, 오이도 3개 지역에 공급되는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오동 상수도 관망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관경 100mm에서 600mm까지 총 34k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의 관리를 위한 밸브는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을 포함해서 총 257개가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 상수도 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105 상수도는 2017년 1월 6일자로 105 사업단에서 저희 상수도가로 인수인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로 2017년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밸브 조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은 밸브의 작동 상태 및 열림 상태를 34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수계 전환 및 밸브 개방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간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수계 전환 40개소, 미 개방 밸브 개방 39개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안정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관론에 이물질 배출을 위하여 퇴수 작업을 진행하였고 기간은 2018년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정채수 배출을 총 60회 실시하였습니다. 퇴수량은 약 84만 톤이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질 검사 총 63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인계전 수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 6일 이전에는 총 수질 검사를 44회 시행하였습니다. 수질 검사는 4개 항목 및 5개 항목으로 진행하였고 목록물 수질 기준에 만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 관로 인수 인계 후 수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질 관리 실적은 총 58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오동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례는 금년 3월 22일 수요일 10시경에 호반 1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접합 후 이탈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는 시공사 하자 보수로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받은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 신도시 상수도 간 추진사항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 공사 네, 홍원상 위원님. 상수도 공사 네.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톱하기를 하죠. 예. 그다음에 배관 설치하기 전에 어떠한 작업이 선행이 되나요? 톱하기를 하고 난 후에 상수도 관련 매설주 공정은 토공 작업으로 굴착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도설 작업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콘크리트 기초 또는 모래 도설 기초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 접합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매립후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타설하게 돼 있죠, 바닥에. 모래를 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깔게 돼 있죠. 예. 그게 얼마를 깔게 돼 있나요? 집안 연약도에 따라 각 틀리는데요. 대부분 한 20cm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왕동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묻는데 설계 도면을 보면 모래를 바닥에 30전을 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30전의 모래를 넣고 상부에 30전의 모래를 도포하게 깔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설계해 보니까 20전 정도를 아마 바닥에 깔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모래를 정확하게 전부 다 타설이 됐나요? 깔았나요?
의원님 시공 과정상에는 저희 상수도과에서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요건 어디서 시공 관계는 뭐 사업단 측에 문의하시는 게 네, 요거 옳다고 판단합니다.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들께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해당 부서에 업무 추진을 했던 분들이 바른대로 나오셔서 그 답변을 즉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상수도 공사 당시에 담당 관로 묻을 때 담당은 누가 했었어요? 네. 상수도 공사 배관 묻을 때 2015년 정도 되는데 우리 저기 우리 박관숙 국장 그때 당시에 예, 총괄했습니다. 네. 총괄했었습니다. 예. 이 배관을 매설할 때 그 모래를 바다에 깔고 네네. 배관을 설치하고 또 모래를 다 채우게 돼 있죠. 네네. 그런데 지금 누수복구 공사한 데를 공사 현장의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 모래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모래가 상수도 관로 공사할 때 모래가 정량이 이렇게 전부 타설이 된 건가요? 시공할 때는 정량대로 다 들어가고요. 예. 그 이제 변수가 있는 게 그 이후에 지중관로라든지 뭐 예를 들어 한전 그 통신 이런 게 들어갔을 적에 조금 소홀할 수는 있는데 시공할 때는 다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도 잠깐만요. 확인도 했고요. 아까 누수공사 복구공사 했다는 거 그거 저기 PTP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여기 아까 있던데. 아니 여기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예. 네, 이게 지금 상수도 저기 누수복구 공사 사진인데요. 배관 주변에 모래가 전혀 지금 보이질 않고 있어요. 아니,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네. 그거는 그 비용에 그 영향을 많이 안 줘요. 그 가격이 얼마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빼먹어서 할 정도로 그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야, 이건 네. 모래수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래를 정확하게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분명히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아마 가서 포크레인 들여댈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디를 들여대든 들여대는데 지금 보면 공사 사진에도 나타나질 않고 있고 육안으로 그 다음에 누수복구 공사의 사진을 보더라도 지금 모래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 확인을 한번 협의해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탁수 발생으로 인해서 그 용역 보고서에 보면 이거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이걸 보게 되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것도 원인이 뭔지도 정확하게들 답변을 하는 사례가 없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은 이것은 지역 주민들은 정말 잘못 이사 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자, 배관과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탁수와 관련해서 누구도 책임을 질 사람이 지금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저기 우리 그
오늘 제가 잠깐 들었는데 대하동 쪽에도 오늘 탁수가 발생됐나요? 상수 그냥 대하동 쪽에 오늘 뭐 탁수 문제로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대하동 쪽은 없습니다. 탁수 민원 최근에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동 지역에는 BTL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급수관 뭐 새로 신선한 노후관 교체하고 분기 급수관을 분기 교체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과정의 일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부유물질이 확산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150세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정왕동 쪽에도 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정왕동 전체가 전부 연약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제 하나하나 의원들이 원인을 밝혀내겠지만 원인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밝히기 전에 집행부에서 원인이 뭐라 왜 그랬다라는 것을 속 시원하게 좀 답변들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원인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150신도시가 장기 그 공사 관계로 그 우기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할 적에 그 같이 우수하고 같이 그 탁수가 유입 그 시공할 적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게 이제 자기 그 기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관에 접착이 돼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일반적으로는 수압에 의해서 전부 다 그 이토가 다 되는데 그것이 일부 남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아 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성한 그 보면은 한 4, 5년 정도에 되는 쓰지 않는 관들 그러니까 SK호반은 1차 이제 준공이 되고 4차 준공이 되면서 쓰지 않던 쪽에 이제 말구라든지 이런 데에 모여서 이제 그게 퇴적화가 되다가 이제 그 무슨 영향에 의해서 그 수압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적에 그런 게 이제 뒤집혀서 뭐 이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건 이제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 지금 숙제를 하는 그 외에는 원인을 지금 그 외부에서 뭐 일부러 흙을 넣는 뭐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105세 관은 전부 다 지금 개방이 다 한 상태입니까? 지금 아직도 개방해야 될 관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알기로는 그 서밋 부분 그쪽에 지금 그 전체로 이제 그 7월달에 입주해. 그러니까 올 연말 같으면은 거의 다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올 연말이 돼야지만 예. 다 연다. 저쪽에 이제 뭐 저쪽에 그 미시공 지역 있잖아요. 도시 그러면 지원 시설. 그럼 예. 올 연말 되기 전까지 올 연말 되면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뭐 CCTV까지 넣을 정도로 해서 세척을 했거든요. 저 상수도과에서 고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발생이 되고 났으면 그 다음부터 CC를 넣어서 밸브를 전부 개방을 했어야지 한 번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에 이러한 탁수가 발생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개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를 넣어서 CC 촬영을 전부 해서 점검을 하고 밸브 개방을 하고 그 안에 이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배관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회 2회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그냥 갖다 밸브를 다 열어버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국장님의 답변이라고 하면 당연히 CC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이물질이 붙어 있거나 이물질이 발견이 됐을 때는 관 청소를 관로 청소를 하고 그래서 밸브 개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전체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관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남아 있는 관에 대해서 CC 넣어서 지금 조사를 했어야 돼요 벌써. 그래야지 이렇게 관로 오랫동안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생겼구나,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갖고선 세 번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그래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굴착을 해보겠습니다. 굴착을 해서 모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국장님 금방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그 모래 부분에 대한 그 감리를 매설시어 그 감리 사진이 있을 텐데 혹시 그 갖고 계신가요? 그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잠깐 그 장기 공사로 인해서 탁수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만약에 그 파손 이탈에 대한 파손은 왜 생겼다고 보세요? 그것도 장기라고 보세요? 지금 발생하는 지역이 본관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도로를 행정하는 곡관 같은데 그런데 지금 누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본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곡관 부분은 간에 조인 해놓은 상태, 그 상태가 좀 난해한 공정이거든요. 그런 데서 난 거죠. 본관에 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토목 분야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위원님들에게 조언, 자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토목 시공기술사인 우리 양부열 토목기술사 시공기술사분이 방청인으로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탁수의 요인 중에 하나가 토목공사의 부실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장기 공사로 인한 그 자재로 스며드는 탁수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장담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상수도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공사에서 이탈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 수압에서 도로 아파트까지 올릴 정도로 그런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공사에 지금 문제가 있으면 벌써 발생했을 때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인을 저희들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죠. 지금 했으면 벌써 표시가 났죠. 문제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네. 시공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그건 말씀을 지금 아닙니다. 하시는 거죠. 예. 네, 다음 박춘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이게 이제 그 상수도 관이 통상적으로 한계가 몇 메다 정도 됩니까?
6m 정도 됩니다. 6m? 6m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관을 묻을 때 이 안에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들어보면 그 흙이라든가 이런 잔여물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공할 때 시공할 때 그러면 이거 그 정도 관 뭐 세척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안 하나요? 그냥 아니, 그 6m짜리 갖다 그대로 해서 이음새를 연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는 좀 그 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사할 안 되죠, 때 당연히. 안 되고 예. 이게 캡이 있습니다 양쪽에. 예. 캡이 있어서 그 한 본당이라고 그러는데 예. 캡이 있어서 그 시공할 때 해서 조여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캡이 예. 씌워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처럼 장기 공사를 가게 되면 어쨌든 그 안에 관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를 해는 거죠. 예. 예? 이 도를 우리가 그 보통 일반적으로 할 적에는 그 수화물을 물을 공급해 가지고 세척을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면 거의 다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탁수도 검사를 하고 수질도 검사하고 이게 다 통과돼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수에 그 오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다음 네. 저기는 지금 이 이음새 연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밑에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공구리 쳐서 이음새는 하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 관은 계속 묻을 때마다 이 중간중간 이음새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밑에 고정식은 그 6m마다 그 조인 형식으로 하는 거죠. 쪼이고 예, 예. 밑에 지주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100곳은 정왕동도 그렇지만은 어디나 하나를 다 매립한 그렇죠. 예. 지역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인이 없으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정왕동 아파트 저희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넘다 보니까 지금 지하는 다 주차장이지만은 그 집안에 침하가 되고 있어요. 뭐 근당에서 아파트가 넘어가고 할 정도는 아니고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구리가 친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자갈이나 흙을 부어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그것도 그래서, 지금 예. 중간중간 침하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몇십 킬로를 이렇게 묻는데 중간에 지주대가 없으면은 이게 그 관로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 지금 해서 조인해서 그 정도의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 못할 그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모래 얘기하는 것도 그 탄력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정확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완전 공사가 지금 다 관을 이음새까지 한 상태에서 끝났다고 보면 아니, 밑에 그러니까 모래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은 그 이탈이 되겠지만은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예. 예, 사진이 작아서 근데 크게 확대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다 이음새를 다 연결했다고 치더라도 모래는 안 보여요. 모래는 전혀. 그래서 이제 본연이 생각하는 바로는 어쨌든 이게 6m짜리를 계속 연결하다 보면 이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H 이탈이 됐다면요. 예. 이탈이 됐다면 금자 표시는 안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아예 그러니까 예, 예, 이음새 예. 부분은 전혀 예, 되지 예, 않겠다. 예, 예. 예, 대신에 이제 관은 이제 캡이 씌워져 있어서 그거에 따라 이제 믿고 그냥 연결을 했다는 거죠. 관 연결은 그러면 캡이 있어서 처음에 6m 할 적에는 이제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 이제 그 조인해서 자르고 그러면 그 거리- 많은 정도의 탁수가 나올 정도면 이게 곳곳에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기철을 의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해서 우기철에는 그 조금 유량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아마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 그건 하는 거죠. 우기철로 예. 우길 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우기철이라 해서 그게 시공할 들어가고 적에는 아니라 해서 안 예. 들어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기 끄트머리에 공사하는 사람의 예.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게까지 그걸 우리가- 우기철이라고 예. 우기시면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고, 예?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 일부러 쳐놓지는 않잖아요. 아니 쳐놓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 공사하시면서 아무리 캡이 씌워져 있다 한들 들어가죠. 우리 집행부가 예? 들어가니까 저기 우리 집행부도 관리 감독이 잘못 있는 거는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지. 아니 그건 죄송하다고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갖다가 예. 무조건 우기철이라고 해서 캡이 씌워졌다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거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저희들도 뭐 공사하는 분이나 저희들이나 일부러 흙을 알겠고 또 다음 예. 저기 이 아까 이 말씀하신 거는 3월 20일경에 이거는 다시
그 이탈로 인한 누수가 나서 다시 공사하신 거예요? 요거는? 아까 주신 자료 상수도과 예예. 예, 관 접합부 볼트가 풀려가지고요. 그 부분에서는 하자 보수 진행했습니다. 접합부가 풀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음새가 풀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쁘게 있잖아요, 국장님.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관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 보통 그 접속관 그런 데서 좀 발생하는 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접합부의 이탈이나 파손 이런 거는 하자가 아닌가요? 엄격한 시공상의 하자 아니? 그거는 하자 처리를 해야죠. 그거는. 이게 그건 네. 시공상의 하자고 그걸로 인해서 탁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건 자꾸 아니라고만 자꾸 하시죠? 그걸 그렇게 저는 하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공사할 적에 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 물이 외부로 도출되잖아요. 상수도나 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니요. 그 들어가려면은 아니 수압에 네. 의해서 관이 파손되든 어찌든 간에 이음새 부분이 분명히 이탈이 돼서 이게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공사에 공사- 의한 하자 아니냐 공사를 이런 하고 나서는요 또 이토를 합니다. 그 물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토를 해서 거기서 그 또 탁수 이런 거를 또 조사를 해서 통과했을 적에 또 다시 재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1차 사고 났을 때 원인 분석하셨어요? 1차는 우리가 지금 그때는 SK하고 호반만 입주를 했거든요. 입주를 했는데 아마 했지만 조임 하는 게 저기 누수나게 돼 있는 게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니까 일단 잠그고 옥구고 공원에서 전환에다가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국장님 예,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장기 공사로 인해서 탁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계속 공사 이후에 탁수 검사를 이 수질 검사를 계속 했는데 또 불구하고 안 나왔는데 그거를 계속 주민들이 먹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먹은 백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탁수 이게 간에 붙어 있더라도 이게 일어나서 그 역류를 바깥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흐를 적에 이게 뒤집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계속만 한쪽으로만 가면은 그 물은 그 뒤집히지 않으니까 그 탁수 온도가 농도가 높지가 않아지죠. 기준에 다 있죠. 위원장님. 예. 아무튼 신중에 기하시고요. 다음 홍원상 잠깐만. 한 번 더 할까요? 자, 저기 네. 그 우리가 1회 탁수 발생이 됐잖아요. 처음에. 네네. 그럴 때 보상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준 거예요? 1회 발생. 3억 좀 안 되는 거라고. 3억이 안 돼요. 자, 2회는요. 발생됐을 때. 이해는 4천인가 7천인가 1회 때는 어디서 보상해 줬어요? 시공회사 했어요. 시공회사에서요. 저 2회 때는요. 이해 때는 시공회사가 저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 2회 때 이거 누가 보상했어요? 어디서 보상했어요? 정확하게. 수도과장 추방입니다. 2회 탁수 발생 위치는 신세계 아울렛 쪽이었습니다. 일부. 그 설 명절 때 발생했는데 네. 발생 원인은 그쪽에 관말 지역입니다. 관말 지역에 설 연휴 기간 동안 물이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수가 좀 발생했고요. 피해 보상은 상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4,500만 원 정도 보상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에서 상수도과에서 보상을 했으면 상수도과에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 관로 특성상 그쪽 지역에 이제 정체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뭐 이토 작업, 배출 작업도 하고 했는데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2회 때 불가항력적으로다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뭘로 다 입증을 했어요?
네. 속도가 이상이 발생했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관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거고 이물질이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물질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관로 CC 안 찍고 관로 검사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상을 한다. 이래서 보상한 거예요? 예, 그럼 예,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네, 그거는 과장님께서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공사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서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하고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이 최종 보고가 언제 나왔죠? 10월 초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날 최종 보고가 됐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시에서 잘못했다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용역에? 용역 보고서상에는 그 저도 이제 최종까지는 있지는 않았지만 네.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매설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그 유입됐다 이렇게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매설하는데 이물질이 들어갔다라고 용역에 보고가 됐으면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시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선 보상을 하느냐 이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작년 그 설 마지막 그 탁수 사고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시공사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선 그러면 주민들이 시에서 보상하고 예 주민들이 피해를 구상권 보고 청구할 거예요? 예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시공사에다? 이물질이 들어가서 지금 내가 용역 보고서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용역 보고서에 이물질이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갖고 탁수가 발생됐다라는 것이 용역 보고서에 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공사의 부실이잖아요. 시공사의 부실. 뭐 시에서도 뭐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 CC 같은 거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제대로 관리함도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배고선 책임관리잖아요. 책임관리.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이것을 보상할 일이 아니죠. 왜 시에서 보상을 하냔 말이야.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용역회사에서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으면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이견이 그 원인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보상을 했지만 용역 보고에 이물질이 들어간 걸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시공사의 부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 잘못된 거고 일단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지 이거는. 그리고 저기 최병호 과장 이거 분석해서 예?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이거. 예, 저희가 그 원인 분석은 시공사하고 주민 그리고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해서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원인에 따라서 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할게요. 지금 세 번째 이제 탁수가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것은 보나마나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배관이 어디가 터져갖고선 흙물이 빨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어디가 누수가 되어서 빨려 뭐 뻘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원인은 관 안에 있던 것들이 밸브를 밸브를 트름과 동시에 지금 탁수가 발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게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공사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시공사의 책임도 있지만 감리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감리의 책임이. 감리비 받아가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리는. 감리들은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감리들이 확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 다 구간 다 찍어갖고 배관 다 찍어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리가? 책임 감리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토목의 전문가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자문을 전부 전체적으로 도면하고 해서 자문을 좀 전부 받아서 분석을 하게끔 해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이게 1, 2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 얘기들은 25억이라는 비용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또 탁수가 발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지금 없어요.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3차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 이거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공무원들 책임져야 될 거고, 시공사가 잘못했으면 시공사가 전적으로 100% 다 책임져야 될 거고, 감리 잘못해서 감리가 100%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어째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느냐고. 한 번 처음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김창수 의원 얘기한 대로 5번씩이나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묵고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좀 자문을 전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은상 의원님이 요청할 것을 제가 미리 예상하고 지금 옆에 방청인으로 우리 상하수도 기술사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토목 시공 기술사 분하고 지금 같이 방청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옥이 과장님, 아까 우리 홍은상 의원님이 누구의 책임이냐 보고서를 가지고 명백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이렇게 가린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용역 보고서에 분명히 이물질이 있는 걸로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시공이나 감리의 명백한 잘못 아닌가요? 또 다른 책임 소재를 또 가려야 돼요? 제가 이제 용역을 완전히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용역 보고서 상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용역 보고서대로라면 아마 시공이나 감리에 잘못인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김장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출하신 자료와 그다음에 진술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탁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박현수 국장님께서 공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 중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유입이 됐다. 그 원인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작년에 나왔던 용역 보고서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탁수 사고가 비상관로 제수변 개방 시 들어갔다.
그 다음에 미개방된 제수변을 개방함으로, 그 다음에 또 진술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수 복구 과정에서 이렇게 약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 시에 어떤 이유에서 공사 중에 들어갔다. 두 번째, 비상관로를 비상제수변을 개방할 때 들어갔다. 그 다음에 미개방 제수변을 개방할 때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이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관로 안에 쌓여 있다가 아무튼 관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수압이 한꺼번에 세게 밀고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세대로 공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박현수 과장님께서 저수조까지 밀고 올라가는 수압이기 때문에 이토가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됐어요. 지금은 저수조가 예전처럼 옥상에 있지 않고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까지만 도달하면 거기서부터는 자가 펌핑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미개방 제수변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게 원인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현재까지도 미개방된 제수변이 일부 있다고 했어요. 서밋이 7월 25일 날, 호반 서밋이 7월 25일 날 입주를 합니다. 근데 거기 아직 제수변이 개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7월 25일 전에 얼마 전쯤에 이 미개방 제수변을 개방을 할 텐데, 그럼 이때도 또 탁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박현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간을 다 다시 상수도과에서 세척을 했고요. 아니 그거는 네. 현재 통수되고 그래, 있는 아니, 그리고- 부분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미개방 제수변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열질 않아서 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 중 우기를 통해서 들어갔다. 지금 3가지 원인 중에 2가지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7월 25일 날 서밋이 입주하게 되면 그 전에 이 미개방 제수변을 열게 되면 여기도 또 탁수가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아니 예상이거든요. 그 저기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과장 집합니다. 네, 답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호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가 전부 다 공급이 돼 있고 제수변은 전부 다 개방돼 있는 그럼 상태가 아까 되겠습니다.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수변 다 개방됐느냐고 했더니 서밋 때문에 일부 개방 안 된다고 한 분이 누구죠? 나중에 회의록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누가 얘기했잖아요. 제수변 아직 개방 안 된 데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거는 뭐 여기서 개방을 다 했다니까 관리부서에서 개방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예,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좀 전에 홍원상 의원이 말씀하셨죠. 원인과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 자료도 사실은 좀 늦게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보고 오늘 이제 정인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 시공 부분하고 관리 부분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혼돈되고 있어요. 2017년 1월 1일, 1월 6일 날 상수도과로 인수인계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그 이후에 발생된 탁수 사고에 대한 어떤 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또 거꾸로 이 공사와 시공에 관여했던 사업단 쪽에서 보게 되면 CCTV 등을 통해서 구간별 세척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으려고 했더니 상수도과는 현장이 없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정해라고 상수도과까지 배석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이렇게 공사 부분하고 관리 부분이 이렇게 일원화가 안 돼 있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 상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호 신도시내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거는 사업단 책임이다, 아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행부서 책임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 지금 그 증인 명단에 보게 되면 파견 나가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분을 출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확인하고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8일자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파견 가신 강유진 팀장님, 예,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희준입니다. 예, 팀장님. 네. 팀장님이 작성하신 자료에 혹시 이 자리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게 언제쯤 작성된 자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월 23일 전일 걸. 올해 1월 23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ak수 사건이 2월 며칠 날 발생했죠? 2월 14일 날. 14일 금요일 날 발생했죠. 그래서 인지는 늦은 저녁 그다음 새벽에 이제 알게 예, 예, 됐는데 예. 그러면 이거를 2019년 1월 달에 이 문서를 작성하실 때 과장님은 누구세요? 김학식까지. 누구예요? 김광식 과장님? 예. 과장님도 이 서류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 과장님까지만 보고 받으셨어요? 아니면 이 내부 문서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원래는 그 의원님, 시의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셔가지고요. 예. 설명해 드리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만든 자료죠. 예, 예. 예, 이 자료 보게 되면 1월 달이라고 그랬죠. 2019년 예, 1월 예, 달에 예, 예. 향후 5년간 탁수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수질 관리, 탁수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재반 조치, 그다음 피해 보상 등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다. 이게 시공사 측의 입장이죠. 그 당시 이제 그 구체화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저희 상수과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협상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 협 아닙니다. 예. 아니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대상 회사가 한화건설하고 오렌지 ENC만 시공사.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한화건설은 109의 9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 예, 예. 오렌지 ENC는 209의 광덕과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예. 나머지 회사들하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대표로 온 겁니다. 진행 과정. 오렌지 ENC가 대표예요? 그렇게 그쪽에서는 이제 오렌지 ENC를 오렌지 ENC가 주간 회사. 예, 했습니다. 이쪽은 한화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팀장을 하셨는데 예, 예. 탁수 사고 발생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팀장님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은 아프지는 않았고요. 머리가 좀 아프셨나요? 지금 심적으로 좀 상당히 심적으로 괴로우셔가지고 괴롭습니다. 예. 출근도 좀 어려운 것도 많이 겪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는 시원하게 이야기를 다 풀어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팀장님이 작성한 서류 잉크가 이제 다 말라가지고 밑에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사실은 예. 이 서류를 제출하신 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측과 협상을 제시를 했고 그 이외에 그 못 받으셨죠. 결과는.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근데 저 거기에는 제 생각인데 뭐 누구한테 보고 왔는데 약간 지금 작성해온 게 뭐랄까 지금 그 구체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그럼 그 작성해온 게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예, 예. 그 작성해온 거 내용은 누가 현재 보관하고 있을까요? 보관은 아마 후임자가 하고 있겠죠.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지금 4월 8일자로 가셨죠. 예, 4월 8일자라고 얼마 안 됐는데 예, 예. 그때 지금 현재 그럼 담당자는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정재동 저 주무관이 담당입니다. 그 지금 당시에도 담당. 예, 우리 최병호 과장님 이거 찾아서 예, 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찾아보세요. 왜 없을까요 이게? 이게 중요한 문서화된 내용인데 건못 봤습니다. 찾아보시라고요. 왜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화가 접수된 건 아니고 가져와서 걔네들하고 저희하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보완을 제가 해라고 했던 상황. 이게 지금 탁수 사고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여기 특위를 운영하면서 금전적인 거를 이야기하면 좀 사치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십억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확실히 좀 내용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 이후로 2월 14일 탁수 발생 이후에 협상하는 문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협상안 받은 게 있어요? 예, 그럼 그 전에 협상안과 별개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특위 전에 우리 특위에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공사 과정하고 관리 과정에서 이게 지금 책임 소지도 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이 시공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홍원상 의원 지적해 주셨지만 감리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발주부서에서 감독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밖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차 회의 전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다음 차 회의 때는 제대로 된 원인 대책과 그다음에 향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과장 우리 최병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는 지금 사업과에서 냈는데 진행은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을 다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CCTV를 통해서 구간별로 관세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관세척이 아까 그 서밋 잠깐 얘기할 때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지금. 전체 구간이 뭐 전부 다 관세척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봤는데 관 내부에 토사가 흡착돼 있는 경우, 고형물질이 흡착돼 있는 부분은 발견했는데 그 부분에서 시공사하고 함께 고압 세척을 통해서 한번 세척을 해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부 다 완전 제거가 불가능해서 뭐 타공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거는 그 전에 우리 일부 구간입니다. 일부 예, 구간이요. 박현수 국장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했는데 네, 입도가 다 전체적으로 뭐 이루어지지 깨끗한 않았고. 구간도 있고요. 일부 구간에 관로가 아주 깨끗한 부분도 있고 일부에는 좀 고형물이 좀 흡착된 부분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관로 형태는 그렇고 전체 봤을 때 부위물 상태를 봤을 때는 뭐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척을 지금 여기 플러싱 공법이라고 했는데요. 플러싱 공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 물을 세게 흘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을 막아가지고 일정량의 물을 집어넣고 공기와 함께 막 이렇게 그 압력을 가했다가 빼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둘 중에 하나. 플러싱은 뭐 상수도를 공급하기 전에요. 시공된 상수 관로 내부를 상수 수압에 의해서 시쳐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척 방법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예, 가장 기초적인 방법. 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물 일정량과 공기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막 와류를 일으켜서 그 물을 빼내고 다시 한번 플러싱 공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예, 고압 세척 예, 방법이 그리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방법을 하는 방법으로는 안에 그 돼지 모양으로 생긴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세미식으로 닦아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예, 마찰에서 그런데 닦아내는 이 자료에 방법이 보면 있습니다. 예. 이 배수 상수도관의 좌우 상 위쪽에 붙어 있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도관의 좌우 상 윗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공법을 통해서 했을 때 밀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가 해보니까요. 관 이음부, 네. 이음부에 대해서는 고압 세척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아주 고착화돼 가지고 달라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얇게 달라붙은 부분은 그 부분은 고압으로 해도 좀 떨어져 탈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거는 가장 직접적인 마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이게 수세미 무슨 피그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돼지 모양으로 생긴 수세미를 집어넣어서 회전시키면서 닦아 나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지금 시공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없으면 이럴 리가 없죠. 그리고 시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수를 잡는 과정에서 관이 이탈됐다. 우리 사업단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과정에서 관이 흔들렸다고 그래. 흔들렸다. 흔들리는 과정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누수가 발생하다든지 또 새로운 그 미개방 제수변을 개방할 때 탁수는 발생할 게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여기 전문가 두 분도 와 계시지만은 네. 상수 탁수 발생 사고가 주된 내용이 수계 전환이나 관로에 진동이나 충격을 줬을 때 관 내부에 침전 또는 뭐 부착돼 있던 이물질이 탈착되면서 일으키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뭐 우리 시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고 사례고요. 그런 사례는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너무 좀 자주였었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정도 과정을 안 갖고 공사하는 데는 없어요.
신도시 만들면서 그 기반 그 수도관 저기 묻는데 뭐 6개월 만에 딱 끝내버리고 마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핑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그 최병호 과장님께서는 그 시공사 측과 그 추후에 그 진행하는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 내용은 다음 그 저희 조사 특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오인열 부장님. 네, 갑자기 그 주부의 입장으로 본다면 저희가 집에서도 병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침전물이 가라앉을 수 있는 요인이 아까 말한 위에도 될 수 있고 밑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부에 따라서 어떤 주부는 그냥 버리고 어떤 주부는 어떻게든 씻어서 쓰게 됩니다. 어떤 주부는 그냥 더럽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흥 시민이 먹는 물인데 지금 아까 말한 과장님 대응 방법은 정말 마음에 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법 써서라도 이 침전돼 있는 상하 아니면 이 부위 이런데 그 마지막 그 부위 연결고리에 있는 거라도 어떻게든지 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부들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세제를 넣던 뭐 따뜻한 물을 하던 어떤 그거를 풀어주면서 꼭 씻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인데 그냥 그렇게 대응이 미흡하다면 또 이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또 발생될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의원님 105 탁수 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 검사를 53개 항목까지 해봤습니다. 뭐 범위를 넓혀서. 근데 단지 문제가 됐던 건 탁도 부분입니다. 지금 먹는 샘물 기준 탁도가 1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0.5입니다. 그날 사고 당시에 최대치가 2.5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육안으로 표시 나게 상수도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번 1000번 잘못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실수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위해하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광물 분석까지 그때 용역 보고서에서 나왔지만은 했는데 그러니까 뭐 건강상 위해한 물질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상태고요. 왜냐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수준물 기준에 맞추지 못한 책임은 저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세척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분이 이제 그 매립지잖아요. 뻘이 많이 있죠. 예. 근데 그 뻘이 육안으로는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돼요, 분식이. 근데 인체 먹었을 때 괜찮습니까? 저희가 용역 대전대학교하고 학술 용역 결과에 있어서 광물질 토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건강상 위해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우리 수질 전문가를 한 분 더 모실 겁니다.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시지 없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김창수 의원님께서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물질이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관리상의 잘못입니까? 시공상의 잘못입니까? 감리의 잘못입니까? 뭐 시공상의 잘못도 있고요. 100% 저희가 관리를 100% 잘했다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적인 약간 미흡할 부분도 있었고요.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탁수 이 문제로 우리 특위가 밝힐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이제 토목의 일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그 감독관은 우리 시 내부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계셨던 분한테 답변을 듣는 예, 좀 올바른 답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상수도 감독관이 계셨습니까? 그 백오 신도시는 그 전면 책임 감리라고 해서요.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 비용이 109하고 209하고 나눠졌는데 아까 PT에서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78억 정도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는 똑같이 1209 해서 78억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네, 1209 똑같습니다. 예. 아니 감리 109, 209가 아니고 1209를 합쳐서 감리 금액이 예, 같이 한 겁니다. 종합으로. 같이 종합으로. 예, 예, 그런데 예. 근데 왜 이 자료를 보면 당초 금액 최초하고 54억인데 209 거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따로따로 돼 있나 해서. 공사는 따로 돼 있고요. 예. 예, 공사 아마 그 700 얼마는 그 공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페이지 7쪽을 보면 6차 변경에 73억으로 남아 있고요. 뒤에 15쪽 209 쪽을 감리를 보면 78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PT에서 보니까 하나 전체적으로 1209 합쳐서 78억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네네. 아, 두 개 합쳐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탁수 문제로 많이 우리 백옷 신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그거를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좀 같이 협력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상수도 공사가 109하고 209하고 공사가 같이 했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1209는 따로 있고요. 하나는 하나가 주가 됐고요. 하나는 오렌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그 감리단이라고 하는데 이 동명기술공단이라고 그러죠? 감리단. 네네. 이 업체가 우리 100곳에 꽤 많은 감리를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쭉 자료를 보면 다른 데 그 공사라든가 이 보면은 이 동명기술단이 예? 우리 100곳에서 꽤 오랫동안 해온 거 아셔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그래요? 예, 예. 여기도 약간의 그런 저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똑같아요. 동명하고 평화, 천일, 대원이 1차 건설 공고랑 2공고랑 똑같이 지분을 가지고 다 아니 저기 한 건으로 발주한 거예요. 한꺼번에 발주해서 예, 예. 공사만 1공고, 예, 2공고 예. 따로 한 공사만 건가요? 별도로 발주했고요. 네. 감리랑 한 건으로 발주한 거예요. 한 건으로. 예. 어, 그래서 이제 한 군데서 다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감리에 대해서요. 국장님 그 뒤에 보면 그 앞에 구성원 이 조직폐해는 없는데 뒤에 이 자료에 뭐 있어요.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이민택 씨인가 이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종훈이라는 분도 그렇고 김종훈하고 김정훈하고 똑같은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박승문 씨 이런 분들이 앞에 조직폐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검측 대장 쪽에 보면 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 감리는 그 총 인원수로 보통 단가를 매깁니다. 총 인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초창기에 토공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조물 공사 뭐 이렇게 해서 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이용 그 상황에 따라 그 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하고 또 그 필요 없으면 빼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나타나는 그 저 인원의 명단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상수공 검측대장을 보면 수합시험에 김기동 씨가 있고 서광식 씨가 있어요. 이분들은 다 토목 보조감리 쪽으로 돼 있는데 상수도를 해도 되는지 그 물어보고 싶은데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수도 하려면 상수도 관련 그 감리를 투입하고요. 그거 맞게끔 투입을 합니다. 예. 아니 수합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 수합 시험을 하는데 수합은 저기 그 계측기에 의한
거기 때문에요. 예, 뭐 상수도가하고 같이 이렇게 수합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 땅이 되게 이제 매립지잖아요. 근데 그 우리 진해력 토합 그걸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안전한가요? 지금 그 토합 그 다짐도가 90% 이상 했을 적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다짐을 할 적에 완전히 진짜 하려면 한 20년 걸리거든요. 그 20년 동안 그거를 그 심화를 시켜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90% 이상 되면은 그 일단은 그 심화가 이루어질 거는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고 9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해력을 어느 정도 본 거죠? 지금 여기서는? 진해력이라면은 지금 뭐 땅이 버티는 힘 이런 네. 거. 그게 기준 사이상으로 했죠. 그거는 저희들이 뭐 기준은 다짐 해서 90% 이상 되고요. 저희들이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은 절개면은 다시 터파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충호 국장님도 같이 가서 현장을 했는데 한 8m 이상은 다짐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연약 지반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니까. 예. 이충호 국장님, 이거 그 땅에 대한 그 실험은 뭘로 했나요? 진해력을? 현장에서 테스트는 하셨나요? 그때 당시? 그거는 별도로 그 점검 검침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에 대한 거를 그 자료를 한 거. 예, 예. 그때 사진까지 다 찍어 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시험할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백오 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의 제3차 활동은 4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